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창원의 한 병원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느라 병원 앞 호텔에 머물러 왔지만 일부 시민들이 감염 우려가 있다고 항의해 이 호텔에서도 나오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마스크도 팔아야 하고 택배 물량도 늘어나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우체국 직원들을 만나봤습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결국 대구 지역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가 공천 재심사를 공관위원회에 요구했지만 공천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3.15 60주년 기획보도. 오늘은 3.15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한 교육사업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창원의 한 병원에서는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환자들을 진료하기 위해 병원 앞 호텔에 단체로 머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의료진들에 의해서 감염이 될 우려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항의하는 바람에 결국 이 호텔에서도 나오게 됐습니다. 머물 곳을 찾아야 되는 의료진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몸을 뒤덮는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 약간 염증기가 좀 있으세요. 아주 심하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공기가 안 통하는 방호복 속에서 일하다 보면 고글엔 금세 습기가 차고 온몸은 땀으로 젖습니다. 이들이 일하는 곳은 감염병 지정병원. 대구 경북에서 온 확진 환자 135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힘겨운 하루 일과를 끝낸 뒤 의료진이 향하는 곳은 인근 호텔 2곳. 병원에 숙소가 없어 다른 지역에서 온 의료진을 포함해 170여 명이 호텔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여 다른 투숙객이나 주민들이 불안해할까 봐 호텔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엘리베이터도 별도로 사용하는 등 자가격리 수준으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한 지 엿새째. 하지만 의료진은 호텔 2곳 중 한 곳에서 짐을 빼기로 했습니다. 전염을 우려한 일부 시민들이 시청 등에 쉴 새 없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감염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걱정 마시고 저희들을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료진들은 매뉴얼에 따라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벗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고 외부와의 접촉도 최소화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철저한 개인위생 준수와 또 이거를 위해서 교육도 하고 점검도 해왔습니다. 우리 의료진이나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이로 인한 감염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오히려 더 조심하겠다는 의료진. 내일 호텔을 떠나야 하는 59명은 간신히 다른 숙소를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종일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이 묵을 곳 걱정까지 해야 하는지 씁쓸함이 남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가장 분주하게 일하는 직업 중 하나가 바로 우체국 직원들일 겁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일하고 있는데요. 서창우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창원 북면 우체국. 오늘도 어김없이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평소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명이 마스크 판매까지 맡고 있습니다. 조금만 계십시오. 전산에 좀 걸립니다. 택배 접수까지 동시에 이루어지기라도 하면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저희 한 번에 시간대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고객님들이 오시는 시간이 다 몰리는 시간대라서 우편 업무도 별개로 다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마스크 판매가 시작된 지 약 40분이 지나서야 50명을 고정했는데 오늘 다 판매 다 됐습니다. 오늘 끝난 예, 오늘 판매는 다 끝났습니다. 입구에는 판매 종료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한숨 돌린 직원은 고생한다는 시민의 말 한마디에 피곤함을 잠시 잊다가도 고성이 섞인 날선 비난은 속상한 마음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정해진 틀 안에서만 행동을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조금 이제 너희들 맨날 그런 식이냐 조금 뭐 안 좋은 얘기까지도 막 저희들이 막 듣고 그러거든요. 15년 차 우체국 집배원 정창윤 씨도 요즘 부쩍 힘들긴 마찬가지.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와 반찬류 등 온라인 주문이 늘면서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20-30% 증가한 명절 수준인데다 마스크를 낀 채 뛰어다니다 보니 집에 가면 2kg 이상 체중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 씨를 더욱 힘들게 하는 건 시민들의 달라진 시선입니다. 배달을 가면 항상 저희한테 눈치를 줍니다. 이렇게 약간 우리 몸에 먼지가 많으니까 지금 먼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전염이 있다든지 할 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시니까.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 예민한 상황에서 어디 하소연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손도 자주 씻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니까 우리 직원들 보시면은 따뜻하게 인사 한마디 해주시면은 직원들이 즐겁고 유쾌하게 잘 업무를 할 것 같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오늘 구름만 많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모두 영상권을 시작하며 큰 추위 없겠는데요. 다만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들어와 내일 아침 기온을 뚝 떨어뜨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진주의 아침 최저 기온 1도, 내일은 영하 4도, 모레 영하 1도까지 떨어집니다. 낮 기온은 오늘 15도, 내일 12도, 모레 11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 일부 지역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거창, 함양 등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 한때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다가 밤부터 맑아집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면서 공기질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만큼 오르면서 온화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도, 함안 1도, 양산 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5도, 창녕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도, 산청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3도, 합천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꽃샘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공천을 바로잡아달라고 공개 요구했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결국 대구 지역에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 최고위원회는 일부 지역의 공천 재심사를 공천관리위원회에 요구했지만 경남에선 거제만 포함돼 반발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통합당 공천 탈락에 협잡 공천이라는 날선말로 김형호 공천관리위원회를 맹비난한 홍준표 전 당대표가 결국 무소속 출마 뜻을 밝혔습니다. 지역은 양산을이 아닌 대구를 선택했습니다. 양산의 무소속 출마도 검토하고 데이터도 검토를 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김두관 의원 당선을 시킬 수 밖에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홍 전 대표는 당의 험지 출마 요구에 고향을 접고 양산 을로 왔지만 이마저도 경쟁자 쳐내기에 의해 가로막혔다며 김두관 후보가 승리한다면 당 지도부와 공관이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출마에 따른 보수 분열 비판에 대해선 당장 탈당은 하지 않을 것이며 대구에선 무소속으로 나와도 민주당이 되지 않는다고 자신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서 탈당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당원들이 이해를 할 때 탈당을 하겠습니다. 주말까지 기다리겠다던 홍 전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 공천 재심 요구 지역에서 양산 을이 빠지자 정치적 부담이 적은 대구 무소속 출마로 뜻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 최고위는 6개 지역 재심을 공관위에 요청했는데 경남에선 거제만 포함됐습니다. 우리가 총선에서 뜻을 모아서 압승하기 위해서는 일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최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공천 탈락한 진주을 김재경 의원은 공천 문제점과 불합리를 적기에 해소하지 않으면 지난 총선의 과오를 범할 수 있다며 재심을 요구하고 있고 마산 하포 이주영 의원도 연일 SNS에 공천이 불합리하다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산 하포의 새 보수당 출신 통합당 정규헌 예비후보도 무소속 출마를 예고하는 등 경남 곳곳의 공천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어제 진주의 한 주택에서 50대 가장이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와 아들이 숨지고 딸은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경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6시쯤 경남 진주의 한 주택 2층에 살던 56살 강모 씨가 아내와 두 자녀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순간적으로 일단 우다닥 소리를 해서 뛰어나왔는데 보니까는 이제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고. 경찰분들이 그래가 보지 마라 하더라고. 강 씨가 휘두른 흉기에 아내 51살 엄모 씨와 14살 아들이 숨졌고 병원으로 옮겨진 17살 딸은 크게 다쳐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2층 집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계단을 타고 내려와 집 앞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을 타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아내 엄 씨는 남편과 별거하는 동안 생활비를 전혀 받지 못해 인근 분식점에서 야간에 일을 하며 자녀들을 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가락이 엄청나게 구부러져가지고 그래도 아들 키운다고 일하러 다니고 했거든요. 고생 너무 많이 하고 살았어요, 아줌마가. 땀 섞이면 불쌍했어. 엄 씨는 평소에도 남편 때문에 힘들다며 이웃 주민들에게 속사정을 털어놨는데 범행이 있기 전날에도 이혼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기 새끼가 있은 게 간섭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 남자가 한 번 오면은 스트레스를 막 주고 의심을 하고 그래 한다고 저번에 내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경찰은 강 씨가 인근 지역의 한 야산으로 달아난 것으로 보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3.15) 이거 60주년 기념 MBC 경남 연속 기획보도 그날의 기억 순서입니다. 오늘은 3.15 의거 정신을 계승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들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3.15 의거에 대해 학생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창원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무려 80%가 조금 알고 있거나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3.15 의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규모 민주항쟁임에도 불구하고 잊혀져 왔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나 제주 4.3 사건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재교육을 위한 자료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2017년 창원 지역 현직 교사들이 모여 3.15 의거를 알리는 지역사 교과서 제작이 고작이었습니다. 이 자유민주 정의의 정신은 지금도 유효한 그 정신이고 이것을 꼭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지난해 발의된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역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늦었지만 3.15 의거 정신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역사 교육 사업이 올해부터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전국 중고등 학생을 초청해 3.15 의거 유적지를 탐방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전국 교원들을 위한 3.15 의거 역사 아카데미도 개설해 인권과 정치학 등의 수업도 이뤄집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열사들의 피와 땀이 숭고한 정신이 이어져서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정착했다는 그런 교육을 계속.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3.15 의거 열사들의 희생정신과 민주주의 의식을 다룬 교육 뮤지컬 제작에 나섰습니다. 3.15 의거는 60년을 맞으면서 국가기념일 제정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남은 과제는 3.15 의거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것처럼 의거 정신을 바르게 알고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경상남도는 어제부터 마스크 판매처와 확진 환자 동선,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등 6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남 스마트 안전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진주 경상대병원과 양산 부산대병원, 삼성 창원병원 등 3곳을 중증 응급 환자를 책임 진료하는 중증 응급진료센터로 지정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불량 마스크 납품 의혹과 관련해 거제시가 회수 조치에 나선 데 이어 경남교육청도 전량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마스크 제조업체가 납품한 마스크 2,000장 가운데 1,700장 정도가 불량이었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청 내 민원 업무 담당자와 청소원 등에게 배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실내 생활이 계속되면서 사회적으로 우울감이 확산되자 창원시가 임시 폐쇄 중인 공공시설의 단계적인 개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주말까지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방역 작업을 마친 운동장과 공연장 등의 야외 체육 문화시설을 우선 개방하고 앞으로 2주간 추가 확진 환자가 없으면 도서관과 전시관 등 실내 문화시설도 점차 개방할 계획입니다. 경상대병원이 지역 중소상공인들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경상대학교 병원과 분원인 창원경상대병원은 면회 제한과 출입 통제로 인한 내원 감소 등을 고려해 병원 내 매장 9곳의 임대료를 30%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해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55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상태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9살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어제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산중공업은 명분 없는 해고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두산중공업에서 최근 명예퇴직으로 500여 명이 나간 데 이어 사측이 경영상 휴업 시행을 위한 노사 협의를 요청하는 등 노조와 노동자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한다면 박용만 두산 회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경남 지역의 취업자 수는 173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5천여 명 늘었고 고용률은 60.7%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한 달 전인 1월과 비교하면 취업자 수 증가폭은 2만 2천 명에서 1만 5천 명으로 둔화됐고 고용률도 60.8%에서 60.7%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남해군은 전국 군단위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고령 친화도시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군은 고령 친화도시 가입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삶, 참여와 소통의 공동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52개 실행 계획을 추진합니다. 문화재청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61호로 사천 백천사가 보관 중인 육조대사 법보단경을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육조대사 법보단경은 불교 선종의 핵심 사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지침서로 평가되며 백천사 소장 판보는 고려 충렬왕 26년인 1300년 강화 선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